예, 안녕하세요. 녹천입니다. 예, 저번 영상에 이어서 계속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쪽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 밑에 그 클래스에 대해서 다른 그 라이브러리들이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는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클래스에 대한 몇 가지들을 제가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래서 그 동영상도 클래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친근하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보고 오시고요. 이제부터는 클래스 용어를 그냥 바로바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텐스플로우의 게라스의 시퀀셜이라고 그냥 바로 모델을 만들고요. 얘도 보시면 대문자로 만들어져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걸 내부의 코드를 한번 봐도 아는데 이게 모델이 클래스이고요. 그래서 여기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배열 형식으로 바로 여기 파라미터로 바로 집어넣어 주실 수도 있고 이렇게 모델이라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클래스 가지고 뭔가를 만들었을 때 이거를 인스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인스턴스로 모델을 만들고 얘한테 이 클래스의 메서드 중에 add라는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add 메서드 가지고 이렇게 계속 추가해 줄 수가 있습니다. 레이어를. 그래서 레이어 댄스 위에 거랑 똑같죠? 이런 식으로 add 하면 2, 3, 4짜리가 순서대로 2, 3, 4짜리가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생기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델은 요 클래스는 팝이라는 메서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팝을 해버리면 세 개를 집어넣는데 결과는 두 개만 보이는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한번 코드를 다운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는 또 다른 방법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걸 이런 방법을 쓰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좀 이해를 시켜주려고 아마 텐스플로우 도큐멘트에서 이게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얘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클래스 가지고 댄스 클래스 가지고 시퀀셜 클래스를 가지고 댄스 클래스를 묶어줘야 되는데 그냥 레이어만 쭉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따로 떨어져 있는 겁니다. 이 세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W를 만드는 그 fully 커넥티드한 이 라인을 안 만들어요. 예를 보면 그냥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라 그래서 댄스 세 개를 그냥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주는 방법이 여기 보시면 레이어 1한테 X 값, 그죠?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얘는 그냥 3,3짜리 하나 만들었네요. 이거는 크게 뭐 의미가 없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X를 만든 다음에 얘를 첫 번째 얘한테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레이어 2에다가 요렇게 또 괄로 해가지고 요거의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죠. 그 다음에 레이어 2의 결과를 다시 레이어 3에 넣고 제가 클래스 만들어 놓은 그 아마 이유가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사용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라고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이 부분이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반드시 보셔서 클래스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클래스 뒤에 이렇게 바로 함수처럼 얘가 클래스인데 뭐 점 해가지고 예를 들어 얘 같으면 예를 들어 점해서 점 컴퓨트 뭐 이런 식으로 뭐 메서드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상태에서도 요게 바로 이렇게 콜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들을 이렇게 여러 개를 묶어 놓으면 직접 내가 코딩으로 이렇게 하나 똑같다. 그런 얘기니까요. 이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지금 레이어를 3개를 만드는데 시퀀셜을 첫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 안에 집어넣었는데 얘는 웨이트나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이게 학습할 때마다 한 학습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 들어갈 때마다 그거를 스테이트라 그러는데 어쨌든 없다. 처음에 만들었으니까 당연히 없고요. 그 다음에 인풋이 있어야 그 다음에 웨이트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인풋이 몇 개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웨이트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앞에 설명드렸지만 자, 그래서 얘 한번 실행시켜 보십시오. 요거 주석 이렇게 푸신 다음에 컨트롤하고 슬러시 하시면 주석이 풀립니다. 다시 컨트롤 슬러시 하면 주석이 들어가고요. 실행을 한번 시켜 보시면 이거 오류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나온 게 모델에다 이렇게 모델을 만들고 나면요. 이 모델에 서머리라는 게 있습니다. 메서드 중에 서머리라는 게 있고 이 서머리가 이 모델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서머리 형식으로 테이블 형식으로 이렇게 예쁘게 보여줍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 또한 동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앞에서 한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데이터를 한 번은 집어넣어 줘야 된다. 그래서 X에 TF 원스에서 1,4짜리, 그죠? 1,4짜리니까 4개짜리 벡터죠. 4개짜리 벡터를 하나, 그죠? 4개짜리 벡터 이 다발을 한 다발만 일단 집어넣어 본 겁니다. 테스트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로 학습할 때는 이 앞에 얘가 데이터가 엄청 많겠죠? 예.
그래서 모델 X 해서 모델에다가 X 이 값을 한번 집어넣어 봤고요. 집어넣어 봤더니 그러고 나면 웨이트 값이 뭐가 생기는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모델.서머리 하면 이런 식으로 서머리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셨지만 여기에는 네임을 안 적었잖아요. 그러면 자동스럽게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첫 번째가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데, 얘는 아주 단순한 시퀀셜한 모델이라서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개 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니까 얘고, 5가 댄스 3개짜리고 6이 댄스 4개짜리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알 수 있는데 이게 점점 복잡해집니다. 모델들이 복잡해질 때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좀 이름을 적어주면 좋다인 거고요.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이게 있다인 거고, 이거는 실제 모델에 가면 정말 이 파라미터 개수는, 파라미터가 아까 얘기했던 그 W와 B 값입니다. W와 B 값인데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 겁니다. 그 계산하는 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게 굳이 싫으시면 안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러면 이게 몇 개의 W 값이 어느 지점에서 어떤 것들이 학습되는 거를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가 모델을 만들었을 때 얘가 좀 모델이 나중에 accuracy라 그러는데, 이게 적중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모델을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테스트를 해봤을 때 이 모델이 맞춰내는 게 좀 적다든지 이랬을 때 어디를 어떻게 바꿔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에 가서 할 거고, 어쨌든 이렇게 서머리 하면 그냥 보여진다 정도로 여기서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풋이 나왔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네트워크를 만들고 나면 네트워크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레이어는 자동으로 아웃풋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인풋은 따로 만들어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풋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텐서플로우의 레이어에 보면 특별하게 댄스 외에 인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풋이라는 그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면 되고, 방법은 똑같습니다. add 해가지고 집어넣어 주는데 제일 앞에다 집어넣어 줘야겠죠. 그래서 인풋 들어가고 그 다음에 댄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그거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인풋이 들어가면 인풋에는 쉐입을 적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인풋을 집어넣을 거야 라고 쉐입을 적어주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대로라면 1,4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콤마는 이게 그냥 배열이 이렇게 그 쉐입을 가지고 있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 거고, 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노테이션상 요게 어떤 쉐입을 가진다라는 의미로 그냥 콤마를 하나 더 적어주기는 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쨌든 4라고 하면 4개가 들어가는데 앞에 1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기 1은 이 모델을 만들고 나면 안 적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 그걸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배치 사이즈라 그래요. 그래서 원래 앞 위에서 보시면 1,4라 그래서 데이터를 넣었었잖아요. 그랬을 때 1을 빼고, 얘는 데이터를 내가 10개를 넣을 수도 있고 100개를 넣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떤 이 학습을 시킬 때 그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적지 않고 여기서는 정확하게 인풋의 개수를 적습니다. 그래서 4개가, 인풋은 4개가 들어가고 댄스는 2개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인풋, 댄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인풋은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인풋이 알고 있기 때문에 몇 개가 들어올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머리도 가능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그죠? 위에서처럼 서머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때는 이미 텐서플로우가 인풋이 몇 개가 들어오니까 W가 몇 개가 생길 것이고, 그럼 서머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얘도 한번 실행시켜 보시면 얘는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앞에 개념만 이제 이해하셨으면 얘는 그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모델 레이어스 하면 모델의 레이어를 보여주는데요. 인풋은 보여주지 않고 히든 레이어만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고, 앞쪽에서는 이렇게 모델을 인풋을 이렇게 따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여기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인풋을 따로 해도, 여기가 아니죠. 여기서 안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따로 해도 되고요. 여기 레이어스 댄스 한 다음에 액티베이션은 이거를 쓸 거고, 첫 번째 댄스일 경우, 첫 번째 레이어일 경우, 첫 번째 레이어에 인풋 쉐입이라 그래서 형태를 여기다 바로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고, 직접 인풋을 따로 만들어서 애들을 따로 이렇게 넣어도 되고, 뭐 이렇다라는 얘기. 그래서 썸을 해보면 얘도 똑같이 한 개만 보이고, 얘는 서머리 때는 한 개만 보이고, 얘는 얘도 인풋에 대해서 서머리 때 한 개가 보이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예,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사용도 할 수 있구나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되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얘는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액티베이션 펑션을 이 뒤에다가 액티베이션 펑션을 적었는데, 이거 외에도 이렇게도 적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댄스를 지나면 댄스 다음에 어쨌든 얘를 리니어한 상태를 넌리니어한 상태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액티베이션 요거 해.
그죠? 얘는 지금 렐루라는 액티베이션을 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 예,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 액티베이션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좀 복잡한 모델을 만들 때 요 두 개를 따로 만든 다음에 이런 걸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예,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5번 디버깅 워크플로우라고 했는데요. 이건 뭐냐 하면 서머리를 이용할 때 앞쪽에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내가 레이어를 지금은 단순해서 이런데요. 레이어를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 때 중간중간에 이 레이어들이 어떻게 잘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쉐입, 제가 앞쪽에서도 얘기했지만 앞쪽에 그 좀 약간은 복잡해 보이는 것까지 설명한 이유가 이 쉐입, 복잡해질 때는 쉐입을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요. 데이터가 입력이 만약에 뭐 100바이 5짜리가 오면 그 다음에는 어떤 형체가 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 쉐입들은 최소한 맞춰줘야 돼요. 네트워크 바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면 앞쪽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시퀀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애드 해가지고 처음에 인풋 하나 만들어주고, 일단은 지금은 쉐입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쨌든 인풋 하나 만들어주고, 컨브2D라는 거는 이제 처음에 하실 때 아마 할 텐데요. 요런 레이어들도 제가 최대한 수학 없이 그냥 써먹을 수 있을 정도 수준에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레이어도 있다. 단순한 댄스가 아니고 이런 것들도 있다 정도까지만 지금은 알아두시고, 컨브2D도 댄스입니다. 댄스의 일종이고, 그 다음에 컨브2D 붙이고 맥스 풀링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했다 정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레이어들을 이렇게 쭉 갖다 붙였다. 붙이고 난 다음에 서머리 해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서머리가 나와서 얘네들이 정상적으로 사이즈들을 맞춰서 내려오는구나라고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기존에 만들었던 요 모델.add에서 이 뒤에다가 더 덧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붙인 다음에 서머리 해줘라고 하면 컨브2D, 맥스2D. 그래 보시면 컨브2D, 맥스2D 한 다음에 또 이 뒤에 붙인 컨브 두 개의 맥스 하나, 컨브 두 개 보면 컨브 두 개의 맥스 하나, 컨브 두 개의 맥스 하나. 예, 이런 식으로 요 뒤에 갖다 붙었죠. 예, 이런 식으로 내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서 할 수 있다. 예, 뭐 그런 얘기인 거니까요. 어차피 내용은 똑같습니다. 틀려진 거 없이 모델 다음에 애드해서 그 뒤에 레이어 갖다 붙이면 이거 네트워크 만들어 준다입니다. 텐서플로우가. 자, 그러면 자, 얘도 그 뒤에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이는 거죠. 그죠? 계속 갖다 붙여서 최종적으로 이런 모델을 만드는데, 얘가 아마 뒤쪽에 엠리스트를 했을 때 아마 최초의 모델이 될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건지 아닐 건지는 좀 처음에는 좀 덜 복잡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다 만들고 나면 최종적으로 얘가 모델 애드해서 댄스 10 이렇게 적으면 10개의 결과를 출력시키겠다라는 마지막 모델이 항상 아웃풋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마지막 모델까지 최종적으로 갖다 붙은 이런 모델을 한번 만들어 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렇게 서머리 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펑셔널 API라는 방식이 있는데, 위와 같은 이런 식으로 시퀀셜을 쓰는 방식은 처음에 할 때는 한번 쓰는데요. 그 이후에 G로 넘어갈수록 잘 쓰지는 않습니다. 주로 뭐를 쓰느냐 하면 펑셔널 API를 사용합니다. 위쪽은 그냥 개념적으로 이렇게 그렇구나만 아시고, 왜냐하면 네트워크가 이렇게 시퀀셜하게만 내려가지가 않습니다. 네트워크를 여러 개를 막 이렇게 짬뽕해서 짬뽕? 예, 여러 개를 이렇게 섞어가지고 여기 있던 네트워크를 막 연결을 이렇게 복잡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를 쓸 때 펑셔널 API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